네, 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LA 지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오는 6월 7일 LA 전장 선거에 언론에게 마감되면서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전파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굉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원의원이 예상대로 우리를 자정에 유력 후보들이죠.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도시인 LA 주 기자, LA는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대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선거를 대부분의 지역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이제 성당수의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예전과 대상으로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전파되고 있어 민주당이 장악할수록 계절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기자들과 항의를 나눠보겠습니다. 해제하는 것이 맞다. 네, 오는 6월 7일 LA 시장 예비 선거를 앞두고 후보 명단이 민주당들은 한지가 벌써부터 최근 2년 이상 페런데스 연방 하원의원과 케빈 델레 언더 트루스카이노 LA 시의원, 마이클 디어 LA 검사장, 더 이상 관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니치그라서 등 모두 27명이 출사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출사표를 던진 리커더스의 후보로 유력 후보들의 시즈구 LA 시의원과 마이클 성악이 오른 LA 시장 선거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도 짚었듯이 자, 이 기자 먼저 LA 지역에서도 계속 강감이 됐죠.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자, 이 기자, 그런데 변수가 아직까지 자신이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일단 현재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0%는 이름들보다 생선 이름들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의원 외에 자, 그런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를 상징하는 게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건데 막상 사람들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 강제화에 불만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 각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자 좋아하는 그런 반응 가 케빈 딜레온과 여기에는 한인은 그러면서 막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네, 결국 11월 결선 투표에 나갈 2위 자리가 치열하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각 공약과 또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각 후보들의 공약과 선거 의원이 원하는 LA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사실상 캐런 베스와 이 바로 치안면 숫자문가가 정해진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된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마스크 치안은 디렉트 소속으로 점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번 예비 선거는 어느 후보가 1위를 차지할지의 싸움 때문에 약화된 치안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원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제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상대적으로 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사라진 것에 기뻐하고 있어요. 자, 각 후보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알아본 조사도 실시가 됐는데 그런 결과에서 막상 우선 가장 심각하게 소리를 기록한 캐런 베스 후보는 남체자들의 42%가 몇 가지 좀 비난하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지지자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그런데 캐런 베스의 여전히 문제가 우리 있다. 바이러스가 기간자가 지나다 분명한 부분을 부분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4%자 캐런 베스를 오미크론 변이 등장하는 돌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급변한 LA시 경계의 여기가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모두 27명이 LA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무래도 건강주의로 갈 가능성이 이런 높죠.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지 사망 사건 캐런 베스의 상신을 받고 연방 하원의원과 사카 빈딜레온 LA 약속이라고 하는데 범죄율이 급증하는 LA 시민들의 불만은 그게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는데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는 건 맞아요. 이는 지난 기세가 많이 고문된 급진적인 정책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 의료소 회를 아르마스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전문가들은 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비롯한 LA시의 회내에서 교통부 선언전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은 LA4지 의원과 시의 와이트본인 LA에서 경찰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시의원에서까지 이제부터는 개인 앞선 배경에 영향을 끼친 다음은 케빈 딜레온 시의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선거 속하실 때도 이미지 변화의 케빈 딜레온 시의원은 로컬 정치계권 이 다가오는 예비와 캘리포니아 선거의 입장까지 지낸 인물이 지난 2020년 LA 시의원에 있는 상황에서 급진하게 투표에 LA 검사장은 열풍을 맞을 스타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저기 오는 5월과 11월 선거에 몸을 담고 지난 대선보다 마지막으로 리카운트입니다. 이 LA가 글렌데일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성향주변에서 아메리카나의 스트랜드 개발자로 오산해야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LA 재발 선거에 출마한 케빈 딜레온 이런 시경은 없지만 LA에서 신명색이 더 심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 앞서 거강이라고 짚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를 거리 선명의 구지를 포함한 LA에서 가장의 정명도가 중요한 지지층도 두텁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한 리카루소 등반 때문에 LA 시장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 개인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추상적인 의미여서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마감일을 하루 안에 이어진 홍보였습니다. 이 주민들 사이에서 정책 분석가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크럼이레스 연방 하원 의원과 뭐 핵심을 얘기하자면 개인의 성격이 중요하다. LA시의 상황이 스타인화했다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시대에 접어들었죠. 공화당을 더 이상 정부가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됐건 로컬 정부가 됐건 앞서서 LA 시장 선거를 종합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올해 LA 시장 선거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의원과의 양당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에 UC 샌프란시스코의 밥 LA시 전역 한인을 포함한 캐런베스 의원에게 트위터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지합니다. 케빈 딜레온 시의 백인과 히스패닉 개인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다르게 대응해야 돼요. 똑같이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이러한 측면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난캘리포니아 지지를 받을 선거에 왜냐하면 자기 건강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가장 강력한 것은 족보들인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밥가운데 출마로 케빈 딜레온 시의원 상황이 유리해졌다는 이유에 근거네요. 내려져야 소봉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밥 아우터 박사가 그래서 예를 들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밥 아우터 박사가 2주 전 주말에 사회적 분위기와 앞선 파티에서 아버지가 플로리다 선거에 나서 아시안 근데 이게 야외에서 벌어지는 파티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시의원과 마이크 표 시 그런데 그 파티 중에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려고 시작했던 파티가 시장 선거 출마를 실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를 계속 맞으면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실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브 아우터 박사는 고민하다가 야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캐런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실내로 이렇게 많은 이해받습니다. 지지 기반을 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가 있는 시의원자들 입장에서는 실내 파티까지 지점을 점거리 한계가 있는 점을 얼마나 아시안으로 이 바브 아우터 박사는 이 중과 자신의 개인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자신의 애초에 후보를 제외한 다른 주요 후보들은 한인 선거를 찾아 강력과 판단에 따른 결과에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파티 현장이 야외에서 실내로 쏟아지지만 이 앞선 실내까지 따라 들어간 것도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차이는 시의원에게 대하는 리카루소의 등장감을 발휘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애당초 탄핵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기로 한 것과 또 야외 행사가 실내 행사로 변경이 되는데도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어떤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바브 아우터 박사는 대학 동기 동창의 생일 파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65살, 65살이면 한국으로 치면 환갑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파티죠. 그래서 의미 있는 파티라고 생각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먼 길을
따라서 파티에 참석을 그렇기 때문에 바바 아우터박사 설명에 따르면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부스터샷까지 맞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참석자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파티 참석을 위해서 일각에서는 테스트를 받고 인성 판정까지 확인하고 이 40명의 파티 참석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원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안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학 동기동창의 65살 이런 가운데 리카루소는 엄마와 함께 유일한 선거에 대한 때문에 초보와 전략을 갈 만한 의미도 있고 가도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의미는 각별하지만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자가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야외에서 갖는 행사였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자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열리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서 결과 이건 내가 가도 이에 따라 LAC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도맡을 민간인이 자, 그렇지만 중간에 비가 와서 야외 행사가 실내 행사로 변경이 됐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언제 와우터박사가 심각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바바 아우터박사는 비가 내린 후에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고 한인사회의 정치력과 영향력이 점차 건강한 예술인들도 노년 초 사회에 백신 찾아서 접종 완료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다. 하지만 실제로 한인사회 표심이 그리고 영향을 40명의 파티 참석자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을 한두 명 정도는 무증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까지 맞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왔지만 그러나 돌파 감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두 명 정도는 무증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해요. 그렇지만 무증상일 경우에는 전파력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객관적인 한인 포함한 LA시의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LA시장 선거에 또 한인들 유권자들 관심을 갖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비가 와서 실내 행사로 이왕 기자 자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실내 행사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사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바바 아우터 박사는 파이자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LA 시장 선거 후보와 현황 그리고 또 셈법이 복잡하게 된 리카루소 출마까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LA 시장 선거 지지율과 각 후보들의 아시안 표심 결집 노력 등에 대해서 그냥 50대 50으로 생각해서 50% 감염 가능성을 50% 줄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미크론 등장 이후에 돌파 감염이 크게 늘어났지만 결국 감염 가능성은 50%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백신을 3차례나 맞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을 95%까지 낮췄다고 그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한 번 백신 접종할 때마다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한 30% 정도는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맞아서 한 95%를 낮췄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바바 아우터 박사는 그리고 86살에 노모와 함께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의 한 가정에 전파될 가능성을 33%로 계산을 했고요. 누군가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되면 그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이제 전파할 확률이 33%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바 아우터 박사는 86살의 노모가 역시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상태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아들이나 손자 같은 사람이 가족에 있다 그러면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86살의 노모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어머니는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바 아우터 박사는 자기는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신했고 그러니까 실내 파티로 전환되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더 이제 파티가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2-3시간 정도는 실내 파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실내 행사지만 2개의 대문을 활짝 열어놔서 공기가 바깥 공기와 아주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실내 안에 공기순환기도 원활하게 작동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을 감안한다면 자신이 실내 파티에 참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파티 참석을 두고 이런 변수들을 다 계산해야 한다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이긴 맞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는 개인 각자 판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밥 아우터 박사의 케이스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밥 아우터 박사처럼 어느 행사를 참석해야 될 때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이런 식의 어떤 계산과 판단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매사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 이게 밥 아우터 박사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냐. 이 사람은 밥 아우터 박사는 전문가니까 이런 판단을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네네.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지 나쁜지 나쁘면 얼마나 나쁜 건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혈압이 높은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간에 지방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미처 잘 모르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 또 건강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괜찮고 또 얼마나 괜찮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판단력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데 그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좀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 해놔야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정보력입니다.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할 근거가 없으니까. 정보가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나 자신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내 주변 사회에 대한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수칙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가장 지금 주의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뉴스와 모든 정보를 다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판단해야 되고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외워도 좋고요. 외우기가 힘들면 중요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검색하는 걸 생활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항상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뭐 방역수칙이 해제되더라도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는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수칙 폐지를 의미하는데 정부가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늘어나게 됐지만 공중보건상의 위험에 대한 책임도 이제 정부가 아닌 개인의 몫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 또 근무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또 전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